김문수 후보가 내정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과 진정한 협치의 정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과오로서 인정해야 합니다.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고 반성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의 활약이 요즘 눈에 띕니다. 앞으로도 큰 활약을 역할을 또 해줄 것으로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던데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 화면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김용태 카드 활용법, 일단 천하용인의 멤버였죠. 친이준석계로 과거 분류됐었습니다. 지금도 뭐 개인적으로 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고, 35세의 젊은 정치인이다 보니까 개혁이라든지 쇄신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 지금 김문수 후보와 아빠와 아들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기에서도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용태 위원장을 임명한 배경, 어제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 배정한 배경에 대해서 향후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건 아니냐는. 그거는 잘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 후보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젊고 개혁적인 인물을 어쨌든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서 당의 얼굴로 좀 내세우시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굉장히 진취적이고 또 젊은 의원으로서 저희와 생각이 맞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얼마나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저는 미지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취임 일성으로 예를 들어 제명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등등을 놓고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제명하는지 요 얘기를 보고 앞으로의 입장 스탠스를 보고 나중에 결정을 하겠다. 약간 보면 단일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 배제한 듯한 그런 모습은 또 아닌 듯해 보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도 김용태 위원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메시지들을 인터뷰를 해서 막 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조선일보 한바닥을 할애해서 굉장히 크게 신문으로 실어놨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김문수처럼 정치개혁할 것이다. 그리고 뒤에 보시죠. 윤, 거취 결단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출당시키거나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어떤 거취를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메시지. 어제 김재섭 의원에 이어서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도 윤의 거취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김재섭 의원도 결단해야 된다.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결단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앞서 싱크 보여드렸지만 이준석 후보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 나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했었고 절연해야 된다. 그럼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는 거 아닌가, 윤기찬 변호사님? 저는 이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물론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좀 전향적인 입장을 내왔던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본인한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개인적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에게는 미래를 맡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소위 저희가 사과 내지 과거에 대한 반성 이런 부분은 지금 후보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낫죠. 만약에 그것이 선거 전략상 좋거나 그렇다면 후보가 선거 전략 차원에서 했다라고 나중에 그 후보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해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상황 자체가. 그리고 나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는 선거 전략과 상관없이 당의 개혁이나 보수의 미래를 맡겨두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반대의 그 역할 분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런 반대 역할 분담이 과연
저희가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경우에는 당내 최연소 의원인데 네. 이 최연소 의원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입장과 다소 다른 너무 급격한 전형적인 입장이 나오게 되면 그 해당 의원의 미래 정치 일정에는 부담을 줄 여지가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완급 조절을 본인한테 맡겨놓고 다만 미래를 갖다가 설계를 해라라는 임무를 주고 나서 과거에 대해서는 어른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정치인들이 그건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에 해결 못한 정치인들이 이걸 덥석 김용태 미래 정치인에게 이걸 부담을 주고 다 해결하세요. 저는 이거 안 맞다고 봐요. 미래는 김용태에게, 기존에 이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 문제는 기존에 있던 기성 정치인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학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약간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만 네. 마치 짜장면 위에 올려져 있는 완두콩 같다는 느낌 많이 받습니다. 짜장면 위에 완두콩? 처음에는 이 검정 소스 위에 완두콩이 눈에 띄죠. 네. 그런데 이게 비비다 보면 나중에 그냥 다 검정색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뭐 의도가 있겠으나 지금의 정치 중량감으로 볼 때는 초선 의원이기도 하고 네. 물론 당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약간 플라이급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이급 정도의 정치인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고 해서 그 중량감이 갑자기 생기지도 않거니와 네. 특히나 국민의힘의 경우는 지난 과거를 살펴보면 잘못했을 때마다 사실 의원들 전체가 다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이거 사과, 비록 그것이 쇼일지언정 그런 것들 잘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도 하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젊은 의원들 한두 명이 그냥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것을 면피하려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대위에도 주요 직책들은 전부 다 친윤 의원들이 다 포석돼 있는 상황에서 김용태 의원 혼자만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다. 네. 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국민의힘 전체가 이것을 반성이나 성찰적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선대위 차원에서의 메시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그에 뒤따르는 행동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한동훈 전 후보의 경우는 절연이라든가 윤 부부의 절연이라든가 사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행동이 같이 따라줘야만 아마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그것을 믿을까 말까 한 수준까지 정도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지금 MBC 라디오에 출연했군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남 변호사님, 홍준표 영입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고,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자신에게 단일화 관련해서는 연락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글쎄 이제 누가 봐도 김용태 비대위원장 뭐 내정은 됐습니다만 나이가 젊다라는 것이고 그동안 정치 경력이 짧기 때문에 뭐랄까 책 잡힐 만한 일이 좀 적다라는 장점 외에 어떠한 또 장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갸우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만 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이렇게 동등하게 어떤 대화를 나눌 급은 아니다. 뭐 그런 취지가 아닐까 싶고요. 네. 홍준표 전 시장님은 정계 은퇴 선언 이후에 인기가 훨씬 좋아지신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마 정치에 복귀를 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인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눈에 띄었던 또 모습 중에 하나가 대전 현충원에 김문수 후보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찾아가서 최상병 묘소를 이제 물론 그건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만 조문을 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여줬던 것도 굉장히 좀 눈길을 끌긴 했습니다. 이게 결과는 나왔지만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을 줬던 사건이기도 했기 때문에 김현주 대변인은 이 모습을 좀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 뭐 비대위원장과 대선 후보의 경우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보완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더 젊은 최연소 정치인인 의원인 그 김용태 위원장을
선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면에서도 좀 보완적 역할이 보이는 거죠. 사실 네. 어제 그 기자들의 질답을 통해서 최상병 관련 문의를 했을 때 그 제대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묘역에 관한 입장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의 경우는 함께 참배를 하지는 못했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가서 참배를 했던 것이고,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선 국면에서 비대위원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대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는 대선 후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상호 보완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유용하다고 하겠으나 결국에는 대선 후보 본인이 왜 그 당무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그만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다 좀 주도적인 입장을 취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